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법기 이와타가 속립성 결핵이라고 진단받고 이듬해인 1954년 봄 딸 기미코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교복도 살 수 없어 이와타가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세일러복에 들어가는 라인은 원래 들어가는 천이 아닌 다른 천으로 꿰매 넣어야 했다. 집에 같은 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쌀도 살 수 없어서 기미코의 도시락은 밥도 반찬도 모두 감자였다. 기미코는 친구들 앞에서 도시락을 보이기가 싫었다. 맨날 감자네?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나는 감자가 제일 좋아! 라고 선수를 치면서 밝게 웃었다. 이와타는 극빈층이라는 말이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이해 6월 간호부양 성소 시절에 친구가 오사카에서 찾아왔다. 예전에는 병약해서 어두운 느낌이던 그 친구가 몰라볼 만큼 건강해 보였고 생기 발랄했다. 친구는 학회원이었다. 자신이 건강해진 근본적인 힘은 신심이라고 말했다. 친구도 이와타와 함께 간호의 길을 걸은 사이였다. 그런 친구가 의학이 아닌 종교를 힘주어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학회원인 친구는 병을 이겨내는 근원의 힘은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 불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숙명에 이르렀다. 이와타는 귀가 번쩍 뜨였다. 가장 의문을 품고 있던 일이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과거세부터 이어지는 숙명을 짊어지고 있어. 이와타 씨가 남편을 잃은 것도 병으로 쓰러진 것도 숙명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금세에 그 숙명을 전환하고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바로 그 길을 설한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야. 친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이와타는 그 목소리에 압도되어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친구는 사흘 동안 이와타의 집에 머물렀다. 머무르는 동안에 때로는 체험을 통해 또 어설을 펼쳐가며 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했다. 그리고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네가 꼭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와타의 가슴에 친구의 진심이 뜨겁게 스며들었다. 벗의 행복을 바라는 지극한 정성은 자연스레 홍교로 기결된다. 절복은 자비의 발로 그 자체이다. 이와타는 친구의 열의에 감동해 신심을 해보자고 마음을 정했다. 결핵이 낫지 않아도 본전이고 나으면 횡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본전을 하부 받으려면 오사카까지 가야 했다. 이와타는 의사에게 오사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열심히 부탁하자 허락해 주었다.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와타는 친구와 배를 타고 오사카에 갔다. 그곳에서 좌담회에도 참석했다. 결핵 등의 병을 이겨낸 체험도 들었다. 하지만 이와타는 그대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불법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와타는 자신에게 신심을 알려준 친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한 마음에는 감동했다.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자고 정하고 오사카에서 마쓰야마로 돌아왔다. 신심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묘법에 대한 확신이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어서 856조. 그러므로 법을 넓히는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중요한 법이다. 이와타에게 홍교한 친구는 매달 2번씩 오사카에서 지도 격려하러 와서 근행과 교학을 가르쳐 주었다. 또 그 친구는 마쓰야마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올 때마다 홍교하러 다녔고 입회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 뒤에는 이와타의 딸 기미코도 신심을 시작해 이와타가 알게 된 마쓰야마의 동지는 11세대가 되었다. 모두 모여 자담회도 열기 시작했는데 오사카에서 보내온 세이쿄 신문이나 선배 간부가 보내온 격려 편지 등을 함께 읽었다. 그 무렵 이와타는 병이 거의 회복되어 외출도 허락되었지만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고열이 났다. 입회하고 이듬해인 1955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간부 몇 사람이 하계지방 지도를 위해 마쓰야마에 왔다. 그리고 이와타의 집에도 격려하러 찾아갔다.
도쿄에서 온 부인부 간부는 이와타가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정을 듣자 함께 근행합시다 라고 말하고는 진지하고 낭낭하게 목경 창제했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신심으로 반드시 병을 이겨내겠다고 맹세하고 사자가 포효하듯이 제목을 불러야 합니다. 대성이는 남녀 호랭개교는 사자오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손가 어서 112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복용하는 약도 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인부 간부는 이와타에게 더욱 힘주어 말했다. 이와타 씨, 숙명을 타개하는 직도는 절복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법을 설하면 자신에게 불보살에 대해 생명이 용연합니다. 그 생명력으로 숙명도 전환하고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 절복 홍교에 힘씁시다. 이와타는 확신이 넘치는 부인부 간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 그렇다면 진심으로 이 신심에 걸어보자고 결의했다. 이튿날 아침부터 홍교하러 다녔다. 오후가 되자 열이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열은 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발열은 없었고 그 이후로 열은 사라졌다. 병원 의사도 혹시 다른 약을 드셨나요? 라고 물을 정도했다. 이것이 이와타가 느낀 초신의 공덕이었다. 확신이 솟았다. 신심을 근본으로 하면 반드시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벗의 행복을 바라며 불법을 말하면 이렇게까지 환희가 넘치고 생명이 약동하구나 라고 실감했다. 자신이 병든 몸이라는 사실도 있고 활동에 힘썼다. 실제로 발열뿐 아니라 기침, 가래 등의 증상도 없어졌다. 1956년 5월이었다. 이와타는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고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도다는 마스야마에서 잘 왔네 라고 말하고 이와타에게 가만히 시선을 쏟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네. 자네도 꼭 행복해져야 한다. 아니, 반드시 될 수 있다. 어번존에게서 학회에서 생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와타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도다의 자애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힘내자. 반드시 행복해지자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뇌하고 신음하는 서민의 마음에 누가 희망의 빛을 비출 것인가? 누가 용기의 불을 켤 것인가? 그 사명을 떠맡아온 존재가 바로 창가 학회이다. 이와타가 도다를 만나고 석 달 뒤인 1956년 8월 오사카 지부 마스야마 지구가 결성되었다. 이와타는 지구 담당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무렵 이와타는 속립성 결핵이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기쁨은 광선이포를 향한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이와타는 양재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생각만큼 되지 않자 시내 번화가의 점포를 빌려 우동집을 시작했다. 좋은 자리에 노력한 보람이 있어 맛도 좋은 가게는 번창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야 했으므로 학회 활동을 할 시간이 뜻대로 나지 않았다. 지구의 회원은 에이메현 전혀 전역에 요법이 흩어져 아니라 있었다. 어떻게 격려의 손길을 보내야 하는가 하고 고민했다.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면서 국리의 국리를 거듭했다. 이와타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학회 활동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결의하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이 생기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길이 열리는 법이다. 이와타는 사는 곳이 멀어 좀처럼 만나러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자주 썼다. 가게가 어느 정도 한가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활동하러 달려가고 또 돌아오는 하루하루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자유롭게 학회 활동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부러웠다. 1957년 10월 이와타는 지구 담당원 겸 오사카 지부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부가 있는 오사카에 갔다 오는 횟수도 많아졌으므로 바쁘게 그지없었다. 게다가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집주인이 땅을 팔기로 했으니 집을 빼라 라고 통보한 것이다. 곤혹스러웠다. 지금 집은 집세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데다가 방도 많고 마당도 넓었다. 자담회를 비롯해 각종 회합 장소로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광선유포도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집 문제로 고민하던 끝에 이와타는 간사이 총지부장인 하루키 세이 이치로에게 지도를 청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문제였다. 하루키가 웃음을 띠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기원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고뇌는 이겨내기 직전이 가장 괴로운 법입니다. 등산할 때도 8부 능선, 9부 능선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기원하며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야마모토 시니치가 이와타를 처음 만난 때는 그 직후였다. 하루키는 간사이 본부에 있는 시니치에게 이와타를 소개하면서 병고와 경제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자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며 광포의 어머니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시니치는 따뜻하게 감싸듯이 이와타에게 말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숙명에 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은 행복해질 사명이 있습니다. 지용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생은 전부 불법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흙탕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연꽃과 열매가 크다고 합니다. 고뇌나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행복도 큽니다. 신심을 간다면 고뇌는 마음의 보석이 됩니다. 변독 위약의 불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 깊이 실감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아직 큰일이다. 괴롭다고 생각되는 일이 많겠지만 당신은 이미 행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진지하게 바라고 학회 활동에 힘쓰는 일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행복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고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과 충실감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애혁명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와타는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듯했다. 이와타는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고 얼마 뒤 퇴거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금액이었다. 이와타는 창조의 힘을 실감했다. 우동집이 번창한 덕분에 저금도 할 수 있었다. 그 돈과 보상금을 합쳐 오래된 집을 구입하고 또 융자를 받아 그 집을 2층 연립주택으로 증축했다. 또 번화가에 있던 우동집을 자택 한쪽으로 옮겼다. 가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생겨 바라던 대로 날마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와타의 딸 기미코도 증권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경제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딸이 사회인이 된 1960년 이와타는 마스야마 지부의 초대 부임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시고쿠 제3총지부 부임부장이 되었다. 이와타는 결의했다. 내가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진 까닭은 광선유포를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행복해진 나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자. 에이메현 남부에 있는 마을까지 열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서 왕복 7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됐다. 불법 대화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을 느꼈다. 이와타는 사람들에게 나는 보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주 말했다. 시니치가 말했듯이 이와타는 젊어서 남편을 잃은 일, 병고, 경제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고생 등 모든 체험이 사람들에게 환희에 넘쳐 말할 수 있는 보석이라고 마음속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후배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지금 자신이 병고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경제고로 괴로워한 사람은 경제고에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용의 사명을 자각한다면 모든 것을 살려갈 수 있습니다. 시니치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2년 뒤인 가을이었다. 그는 이와타에게 최신 사진첩을 한 권 선물했다. 그 속표지에는 행복의 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노고에 노고를 거듭한 사람이기에 더욱 행복의 꽃을 계속 피워서 그 기록을 사진첩에 남겼으면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뒤에 이와타는 행복의 여왕이 되어 신심의 실증을 꿋꿋이 나타냈다.
신이치는 지금 마쓰야마 지부 결성 18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근행회에서 이와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에이메의 어머니입니다. 순수하고 한결같은 투쟁의 마음과 초창기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지부제의 출발을 맞이해 특히 중요한 점은 그 정신을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와타의 얼굴이 결의로 빛났다. 그리고 마쓰야마 지부의 초대 지부장을 맡았던 다케다 유조에게도 꽃다발을 증정했다. 신이치는 다케다에게 나이를 묻고 60살이라고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이제부터입니다. 마키코치 선생님은 70살에도 우리 청년은 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나이에서 30살을 뺀 나이가 당신의 나이입니다. 청년끼리 함께 투쟁해 봅시다.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 악수를 나눴다. 부회장 세키 히사오의 인사에 이어 신이치가 지도할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이 자리에서 강성한 기원의 중요함을 강조하자고 생각했다. 신심의 세계는 모든 것이 어본조를 향한 기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원 없는 신앙은 없다. 기원 없는 행복도 없다. 기원 없는 광선유포의 용자도 없다. 니치렌 대성인이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어서 1132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성한 신심입니다. 강한 기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결코 없다는 확신입니다. 신앙이란 불신, 다시 말해 흔들리는 마음과 맞서 싸우는 정신의 투쟁이다. 나 따위는 행복해질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미혹되는 마음과 나약함을 물리치고 흉중의 묘법을 용연시켜 절대적 확신을 확립하는 투쟁이라고 해도 좋다. 신이치가 외쳤다. 불황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성한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또 직장과 지역에서 신심의 실증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어서에는 일체의 법은 계시불법, 어서 562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법자는 정법을 믿고 행하는 공덕을 사회에서 열어 나타내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신신근본으로 남보다 2배 더 거듭 연구하고 노력하고 궁리하기 바랍니다. 또 인간으로서 자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연마해 모두에게 신용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누가 보아도 느낌이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인격이 고결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장사도 잘 되고 모두가 불법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느낌이 나쁜 사람, 불친절한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냉혹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인품으로는 법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에서도 광선유포의 활동에서도 일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간혁명과 인간혁명이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불도수행을 통해 쌓은 마음의 제보야말로 경애와 인품이 되어 빛을 발하고 광선유포 총 마무리를 위한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다. 휘트먼이 노래했다. 개혁이 필요할수록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인격이 필요해진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쓰야마 지부 결성 18주년 기념 근행회를 마치고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관리인실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자 시코쿠 부인부장 사키 아키에와 현 부인부장 다부치 요시의 일행이 찾아왔다. 이때 어느 부인부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어제 열린 현 간부회 그리고 오늘 열린 마쓰야마 지부 결성 기념 근행회에서 에이메 동지를 많이 만나주셔서 모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에이메에는 선생님을 뵙고 싶어하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내일 선생님을 배웅해도 괜찮을까요? 이튿날 19일은 신이치가 에이메에서 가가와로 이동하는 날이다. 신이치가 물었다. 내일인데 이제부터 연락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옆에 있던 시코쿠 총합장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내일 열차가 마쓰야마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 물었다. 2시 23분에 출발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괜찮다면 정오에 부인부 근행회를 엽시다.
부인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신이치의 일정이 가득 차 있어 점심시간을 근행회로 돌렸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부인부가 아니더라도 오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목요일이므로 대부분 직장에서 일할 시간이겠지요. 그러므로 직장을 쉬고 참석하라고 독려하면 안 됩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모든 동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장이므로 당연히 여러분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간부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간부가 있습니다. 간부를 위해 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가 만약 그 점을 착각하면 학회는 무너집니다. 창가학회는 불경보살의 실천을 현대에 옮긴 지영보살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실현해야 한다. 남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것이 학회의 근본 정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고 이해와 힘에 의한 관계가 우선시되고 있다. 그 반면 인간성은 도외시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는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창가학회의 사명이 있고 간부는 그 선두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간부의 경애혁명과 인격혁명이야말로 광선이포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고 할 수 있으리라. 1월 1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침 일찍부터 산더미처럼 쌓인 서적과 두꺼운 색지에 격려의 휘호를 계속해서 썼다. 그리고 정오 전에 에이메 문화회관 로비에서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멤버와 그 가족을 만나 격려한 뒤 부인부 근행회에 참석했다. 강당에는 부인부원뿐 아니라 장년부와 남자부 대표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온 인근 주민들도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치가 활짝 웃으며 환영했다. 신이치는 근행의 인사말에서 불같은 신심과 물같은 신심을 말했다. 불같은 신심은 감격한 때에는 불이 일시적으로 격렬하게 타오르듯이 진지하게 창제와 홍교에 힘쓰지만 영속성이 없는 신심입니다. 그에 비해 물같은 신심은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은 없어도 마음을 견고히 하고 물이 흐르듯이 언제나 불여불굴의 결의와 사명감으로써 생애 신행학을 지속하는 사람의 신심입니다. 우리는 물같은 신심을 관철해야 합니다. 그럼 물같은 신심을 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직입니다. 인간이라는 조직은 그리고 범부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혼자가 되면 약해지고 악연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정진을 게을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없다면 자유로워서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지식의 동지가 서로 격려하고 촉발하고 절차 탁마해야 비로소 신심이 성장하는 법이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깨끗한 물 같은 신심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서 학회에 여러 회합이 있다고 외쳤다. 그러고 나서 간부의 자세에 관해 말했다. 모든 참석자에게 간부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밝힘으로써 에이메의 모범이 되는 조직을 구축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회원 여러분은 학회 회합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시간 안에 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그러한 분들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엄하게 주의를 주거나 감정적으로 꾸짖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회합에 달려온 그 진지한 행동과 신심의 모습을 최대로 칭찬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일치는 간부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공과 사의 구분을 말했다. 간부 여러분은 동지라고 해서 후배의 사적인 일에까지 깊이 개입하거나 생활상의 문제 등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 유의하면서 신심지도에 철저하기 바랍니다. 또 간부라는 위치를 이용해 후배를 개인적인 용건으로 부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풍조가 있으면 본래 성장해야 할 소중한 인재가 불신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포제 2장의 지부제가 새롭게 출발하는 때이다. 신이시는 모두가 미래를 향해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모두 말해두고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지구나 지부에서 협의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대립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터입니다. 모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일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학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인간 공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있고 세대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성장 과정도 다릅니다. 출신지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의견이 전부 같다면 오히려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일었다. 하지만 신심을 근본으로 광선유포를 위해라는 큰 목적으로 되돌아간다면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조직에서는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심을 근본으로 한다면 그것을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이치동심으로 단결하는 학교의 강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되거나 서로 미워한다면 마에게 생명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곧바로 어본존이라는 신심의 원점으로 되돌아갑시다. 신혜진은 장례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어제 간담한 어느 부인부원에게 고정되었다. 제가 홍교하고 입회시킨 멤버가 퇴진해버려서 정말로 속상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부인부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문제도 꼭 언급하자고 생각했다. 학회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퇴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말법에 정법을 끝까지 신수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성에는 수행의 가지를 잘리고 구부러 뜨려지는 것은 의심이 없느니라 어서 1136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스노고치 범난이 일어나고 사도유죄에 처해지셨을 때 천중 999인이 퇴전했는데 어서 907쪽라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화가 퇴전했습니다. 자신이 홍교한 사람을 인재로 육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돌보아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신이치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신앙자로 육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홍교한 상대가 퇴전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격려하고 싶었다. 힘껏 애쓰며 정성을 다해도 상대방이 퇴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홍교한 연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다리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다리를 건너면 행복에 도달한다고 가르쳐도 건너다 말고 도중에 돌아가고 만다면 그것은 건너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본인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일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자면서 고생하며 절복한 사실은 생명에 영원히 새겨져 공덕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행복을 향한 자신의 기도는 틀림없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강하게 확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상쾌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홍교에 매진해 주십시오. 광선유포를 목표로 활기차게 활동하는 벗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게 해주기 위해 격려가 있다. 또 그 벗들이 즐겁게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격려가 있다. 끝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에임의 여러분을 기리며 시를 선사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부라는 행복의 길이 있다. 묘법에 천리나 되는 산도 공덕이라 여기고 자 나아가라.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면 이라고 말하고는 피아노로 몇 곡을 연주했다. 그리고 스태프들과 뜰에 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출발할 때까지 동지를 격려하면서 오후 1시 50분 에이메 회관을 뒤로했다. 신이치는 마스야마역에서 오후 2시 23분에 출발하는 요산 본선, 현재 요산선 특급 시오카제 2호를 타고 가가와현 다카마스로 갔다. 차장에는 구름이 낀 하늘 아래 조용한 세토 앞바다가 펼쳐졌다. 짙은 녹음으로 물들어 떠있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자, 다음은 가가와이다. 설레는 가슴으로 신이치는 생각했다. 인생은 한 권의 노트와 같다. 하루하루 노트를 넘기면 새하얀 공백이 새로 펼쳐진다. 그 공백에 대서사시를 있는 힘껏 써 내려가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한다. 어깨를 두드리고 감사 안으며 그 가슴에 생명의 공명음을 울리게 해야 한다. 행복의 길을 가리키면서 함께 걸어야 한다. 그것이 광선유포다. 그것이 내 인생이다. 동시에 신해치는 광포 제2장의 지부제 발족이라는 때를 계기로 모든 동지가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노트에 함께 승리에 대해 서사시를 쓰기를 바랐다. 신해치는 사랑하는 모든 버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약하면 강해지면 된다.
겁쟁이라면 용감해지면 된다.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의 자신이면 된다. 그 사람이 법기를 들고 엄연히 일어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존귀한 법이다. 공감이 크게 넓혀지는 법이다. 고난은 드라마의 시작이다. 망설임은 도전을 향한 첫 단계이다. 고투는 감동을 낳기 위해 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팔을 흔들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때는 지금이다. 신이치의 눈에는 사명의 법기를 휘날리며 광포 제2장의 결전장으로 달려가는 사자들의 용감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읊은 시를 떠올렸다. 깃발 들고 앞장서라는 가르침을 유사시의 꿈엔들 잊지 마라. 신앙이다.